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이소점 실내 스케치에 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드리고 같이 따라할 수 있는 따라하기 그림을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겁니다. 꼭 같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이소점 실내 스케치는요, 어려울 겁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야 기준을 알게 되고 원리를 알게 되고 그 원리를 알아야 따라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지난번 1소점 실내 스케치 맵이라는 걸 한번 공부했었잖아요. 여기 연결해 볼게요. 여기요. 1소점과 다르게 오늘은 2소점이에요. 오늘 2소점은 이거 두 가지만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벽면. 이 세 개의 벽면이 보이는 2소점 스케치가 있고요. 두 번째, 두 개의 벽면이 보이는 2소점 스케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벽면이 세 개인 것은 이런 거죠. 벽면이 이렇게 2소점으로 투시를 먹히고 이런 공간이에요. 벽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경우가 이 바로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소점 어디 있을까요? 이 소점은 대충 보면 여기 하나, 여기 정도에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두 개의 벽면이 보이는 이 소점 스케치. 한쪽 벽면이 안 보이고 오히려 코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벽면인 거죠. 1번과 여기서 보면 두 가지의 벽면만 존재하는 거죠. 아이레벨상에 여기 VP1, VP2 이렇게 두 개의 이소점이 있는 거죠. 자, 두 개의 벽면이 있느냐, 세 개의 벽면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따라해 보시면서 익히시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1소점 대비 2소점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런 공간에서 1소점일 경우는 어땠습니까? 1소점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맞은편 벽면의 직각인 경우, 이것이 1소점이었습니다. 그러면 2소점일 경우에는 이것이 직각이 아니고요. 보는 뷰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했을 때에 90도가 아닌 비스듬히 봤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이는 맞은편 벽도 투시가 생기고요. 양쪽에 평행한 두 개의 월도, 벽도 투시가 생깁니다. 맞은편 벽이 투시가 생기니까 여기에 소점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벽은, 그리고 이 평행한 두 벽은, 제가 계속 평행한 두 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평행하기 때문에 이 두 벽은 소점이 같을 거예요. 소실점이. 이것이 평행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실점이 만들어져요. 복잡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소점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비스듬히 봤을 때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봤을 때는 좀 전에 설명했던 세 개의 벽면이 보이는 경우에 이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쳐다보게 되면 이 벽면도 보이고 이 벽면도 시야에 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이동해서 코너를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 벽면이 안 보일 거예요. 이 벽면과 이 벽면만 보이겠죠. 그랬을 경우에 두 개의 벽면에 이소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참 이소점 그리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1소점을 이해해야 2소점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1소점 무시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두 가지의 이소점 이 스케치를 시연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겠는데 그 전에 요 팁 몇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1소점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뷰 포인트, 이 논의 초점과 소실점 이것이 일치합니다. 내가 여기를 보고 있는 것이 뷰 포인트와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이 같은 거예요. 반면에 이소점은 뷰 포인트와 소실점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이 언저리를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실점이 맺혀야죠. 그러나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한쪽의 소실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의 믿음을 한번 가지십시오. 이 소점은 VP가 두 개잖아요. 이 두 개의 VP는 반드시 아이레벨 선상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VP 찾기입니다. 우리가 일소점은 VP를 찾는 것이 쉬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뷰포인트와 소시점이 같기 때문에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소점의 경우에는 반대로 하십시오. 일소점이 VP를 먼저 찍고 그 VP를 향하는 벽선들을 쭉쭉 그은 거였다면, 반대로 이소점은 벽선의 기울기를 확인하셔서 그 벽선이 어디에 모이는지를 먼저 눈대중으로 판단하셔서 VP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려야 될 공간에 바닥선이라든지 천정 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각도를 먼저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레벨을 먼저 그리세요. 그러면 이 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과 바닥선을 같이 그어주면 내가 원하는 벽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VP를 향해서 모든 내부의 선들을 그어가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팁은, 자, 지금부터 시연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친절하죠? 네, 여러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케치북 펴시고 연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을 위해서 두 가지의 사례 그림을 가지고 같이 따라해 볼 겁니다. 왼쪽에 하나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보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세 개의 면이 있는 이소점 스케치를 위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이소점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차례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개의 면이 있는 이소점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시죠. 지금 이미지 보고 계시죠? 자,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도화지의 비율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아이레벨이에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아이레벨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이레벨은 어딘가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의 가로의 선들을 한번 쭉 찾아봤을 때에 가장 수평한 선이 어디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정면에 있는 창문의 아래선, 그 선이 수평합니다. 그 수평한 선이 결국은 내 아이 레벨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투시가 안 먹잖아요. 투시가 안 먹는다는 것은 거기에 소실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평한 선이 내 기준면, 그러니까 그려야 될 맞은편의 벽면, 그 전체적인 비율 중에 어느 비율 정도가 될지를 한번 그것도 따져 보십시오. 이럴 거예요. 아마 지금 전체의 그림의 그 아래 창문의 라인이 내 도화지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 레벨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있으면 내가 찾고자 하는 벽면, 그 벽면의 기준면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자, 기준면을 배치 한번 해볼게요. 비율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레벨이 이 기준면의 중심보다는 살짝 아이 레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우리의 그림은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눈대중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면 먼저 찾았습니다. 근데 일소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뜻 보기에도 맞은편의 기준면은 투시가 먹어 있어요. 왼쪽으로 좁아지고 있죠. 믿음을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이 그림 이미지에서 소점은 두 개입니다. 아이 레벨 선상에 같이 존재할 거다라는 믿음, 이거죠. 앞전에 팁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점, VP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소점에서 소점을 찾는 방법은 지금 기준면의 천정의 라인이든 바닥의 라인이든 그 라인의 기울기, 각도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눈대중으로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공간에 앉아 있다고 보시거나 서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이미지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닥 라인이 잘 안 보이니까 천정 라인의 기울기만 먼저 볼게요. 이 면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례는 이 면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제 커지겠죠? 그렇게 보면 이 점에서 먼저 천정 라인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면 좋겠죠?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각도의 라인이 아이 레벨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만납니다. 내 도화지 밖에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가주면 돼요.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소점 하나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아래선은 너무 당연하죠.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안 보여도 연결하시면 돼요. 이 벽면은 그래서 여기서 만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면의 벽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미세 조정을 좀 하시면 돼요. 지금 봤더니 한번 폭이 조금 더 넓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도에 더 오면 되는 거죠. 기준면 찾았어요. 자, 이 기준면에 따라서 이번에는 다음 소점 찾아야 되잖아요. 이 양옆면의 소점입니다. 그것은 지금 얼뜻 보기에도 이 기준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걸 먼저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찾는 건 가장 잘 보이는 거는 지금 왼쪽의 천정 라인이에요. 왼쪽 각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럼 연장하면 이 선은 여기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상이 두 번째 우리가 찾는 VP가 될 거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기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나서 연결시켜주면 자, 왼쪽의 벽면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 벽면은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정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런 면이 맞은편에 있을 거고요. 양면에 이런 벽면들이 만들어지는 내 공간이 이 어느 정도의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VP만 찾으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 이제는 방향만 VP로 향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벽면부터 처리해 보죠. 왼쪽 벽면에 보니까 옷장이 있어요. 옷장의 면적을 보니까 반 정도를 가요. 그리고 기준면에서의 튀어나온 걸 보니까 대충 이 정도 튀어나와요. 튀어나온 곳에 점 찍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모든 선들은 이 VP로 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VP로 향합니다. 이렇게 가는 건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건 어디로 갈까요? 일로 가죠. 그러면 이 VP는 벽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만날 거고요. 여기서 만날 겁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주면 이런 두께감이 있는 옷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바로 아랫부분에 지금 이런 박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박스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박스의 상부가 살짝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단이 이 정도의 반을 자르고 여기 이 서랍장들의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라인은 다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그죠? 3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쪽 면은 여기로 가겠죠. 예. 이렇게요. 이렇게요. 위에는 옷이 있죠. 그 옷은 한번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옷이 있다 정도의 그림으로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 이쪽이 좀 어두워지니까 이런 해칭으로 좀 더 명암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연필의 P랍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책상입니다. 책상 면을 보니까 거의 이 라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맞춰 보시죠. 책상의 윗면은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죠? 책상을 보니까 이 정도에서 먼저 끊기고요. 책상도 옆에 있는 옷장만큼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만큼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의 다리가 생길 거고 서랍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탠드가 하나 있네요. 대충 쓱쓱 그리시면 다 돼요. 자, 의자는 앉는 의자의 윗 높이만 한번 살짝 그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눈대중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앉는 의자의 높이를 살짝 그어놓고 의자에 앉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대충 쓱쓱 이렇게 그리면 의자가 됩니다. 자, 왼쪽은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볼까요? 정면을 한번 가볼게요. 정면은 가장 먼저 쉬운 것은 지금 보면 창문입니다. 중심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가서 창문의 왼쪽 라인에 오고요. 천정 부분은 거의 반듯하게 가지만 이것도 어쨌든 VP를 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남아요. 아예 눈대중으로 가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눈대중으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침대가 보이죠. 이거 침대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나 쉬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실 게 이 면에 접하고 있잖아요. 이 면에 어느 위치에 침대의 끝라인이 만들어질까요? 한 요 정도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걸 VP로 향해서 선을 하나 쭉 그어 보십시오. 이게 저쪽에 보이는 라인이 될 겁니다. 이 침대가 어디서 끝나나요? 대충 보니까 이와 이 사이에서 끝나요. 그렇죠? 여기 점. 그럼 이거는 어디로 향할까요? 이렇게 이쪽 VP를 향할 겁니다. 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뎁스, 두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니까 대충 이 면으로 보면 이거 대충 하셔도 돼요. 한 요 정도에서 연장해 봤을 때에 여기 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수직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부분에서 다시 연결. 이 런선 라인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니까 이제 살짝 패턴만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저기 보니까 침구가 있고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짙은 음영이 지어 있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벽면으로 가볼까요? 보니까 장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식장도 보니까 이 벽면에 만나고 있고 대충 침대의 끝부분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다가 이 라인을 보니까 이 정도보다는 살짝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이게 벽면 라인일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할까요? 지금 보면 이 침대가 끝나는 이 라인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두께는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한 이 정도로 쭉 옵니다. 이 면은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이 정도에서 갈 거고 여기에서 세로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런 식의 장식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쭉 그냥 쭉쭉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져 주시면서 뭔가 패턴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약간의 쿠션들이 있는데 쿠션은 이렇게 한번 가이드선을 쳐볼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타원으로 보면 요 안에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요거를 살짝 뭔가 입체감 있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자, 보면 이제 밑에 러그도 있으니까 러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당연히 VP를 향해서 가고요. 만약에 펜던트가 걸린다고 하면 이 정도쯤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한 이 정도의 아주 예쁜 펜던트 조명이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하시죠. 세 개의 면이 있는 이소점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개의 면이 있는 이소점 스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제가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화면의 이미지를 보시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사진을 찍은 사람과 같은 위치에서 보고 있고 여러분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이 공간을 이렇게 평면 형태로 만들어 보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어디쯤에 앉아서 이렇게 코너를 바라보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벽면과 이 벽면이 비스듬히 다 보이기 때문에 이 벽면도 투시가 먹고 이 벽면도 투시가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소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미지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아이 레벨을 찾아야 되는 거죠. 내 눈높이를 찾는 겁니다.
이 눈높이는 어디를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이미지에 혹은 여러분이 보는 장면에 가장 수평인 선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 이미지의 왼쪽 벽면에 있는 액자의 윗 라인, 이 라인이 수평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위치가 나의 아이 레벨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수평한 선이 아이 레벨이 되는지는 아시죠? 예, 내가 보고 있는 눈높이에 있는 것은 투시의 선이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평할 거예요. 그렇게 액자의 라인을, 이 수평한 라인을 봤더니 전체 내 도화지의 위치를 보십시오. 지금 보니까 거의 중앙이에요. 그러면 중앙 정도를 잡고 이렇게 아이 레벨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선상 어딘가에는 VP가 존재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이 선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선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개의 벽이 만나는 교차되는 선, 그 접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선을 먼저 세로선이 되겠는데 그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 그림의 전체적인 구성과 구도가 잡힙니다. 자, 세로의 선 보이시죠? 이미지에 보니까 거의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그어볼게요. 자, 이것이 바로 접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레벨 선 중심을 두고 위아래로 정확하게 양등분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래쪽과 위쪽의 끝부분을 이렇게 한번 점을 찍어 본 겁니다. 자, 이 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점이 나왔으면 첫 번째 VP를 찾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벽면의 천정 라인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잡아보죠.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어떤 기울기가 만들어질까요? 이 정도 될까요?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 점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연장 한번 해보십시오. 연장하면 이곳에서 만납니다. 자, 아이레벨과 이 연장선이 만나는 이 부분이 VP1이라고 보시죠. 도화지 밖으로 나갔을 때는 유추하는 거예요. 도화지 밖에 어떻게 점을 찍어요. 그러나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선들을 그렇게 만들어가 그어주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아랫부분 바닥 라인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왼쪽 벽면에 VP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벽면의 VP를 찾아보죠. 분명히 두 개의 VP 다 아이레벨상에 존재할 거라는 믿음. 자, 오른쪽의 벽면의 천정 라인이 되게 정확합니다. 그 천정 라인의 기울기를 한번 이번에도 보시죠. 한 이 정도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어볼게요. 네,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쉽게 그으시면 돼요. 자, 그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연장해 보면 I 레벨의 선과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아우, 도화지 끝부분에 딱 있겠네요. 여기가 VP2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바닥 라인도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벽면은 찾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씩 천천히 가시면 돼요. 그냥 VP를 향해서 선을 쓱쓱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방향만 잘 맞춰주면 돼요. VP1으로 가야 될 선들과 VP2로 가야 될 선들은 좀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진짜 그냥 동물적으로 알게 돼요. 자, 한번씩 찾아볼게요. 자, 왼쪽 벽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니까 이렇게 이마가 튀어나와 있네요. 보니까 눈대중으로 보세요. 한 이 정도의 폭을 갖고 있어요. 자, 점을 찍고 기준이 되는 이 세로선에서 점을 찍고 연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창문 턱이 있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턱이 있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여기에 점을 찍고 이번에도 연결 한번 해볼게요. 자, 연결. 자, 왼쪽부터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도화지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매지의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장의 끝나는 부분은 전체 벽면의 반에서 살짝 더 나갑니다. 한 이 정도로 보십시오. 자, 그리고 상부분에 살짝 찬장 같은 거 모르겠네. 하여튼 이 선은 한 요 정도가 된다고 보시고 그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깊이 파여서 들어갔습니다. 파여진 깊이를 먼저 그어 볼게요. 한 이 정도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점에서 들어가잖아요. 이 점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선은 어느 VP로 갈까요? 예, 동물적 감각으로 그냥 쉽게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이렇게 일로 들어갑니다. 만나는 접점 있죠? 이거는 이 선은 그러면 그렇죠.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액자는 이렇게 생겼네요. 살짝 기울어져서 액자의 윗라인이 I 레벨이니까
이렇게 되고 액자가 있겠죠. 이 장은 살짝 두께가 한 번 더 들어가네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찍으면 돼요. 연결. 네, 세로 그대로 그어주시고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연결되네요. 그럼 똑같아요. 여기 아까 그어준 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연필에 필압을 이용해서 좀 뭔가 디테일한 표현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들이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을 가지고 한번 확실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필압에 따라서 선 굵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빛을, 명과 암을 입체감 있게 자, 천정 라인 그어 볼게요. 자, 왼쪽 벽면은 어느 정도 자, 모든 것은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벽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 벽면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어 주십시오. 피감 있게 들어가면 만나는 점이 있죠.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그리되 소점으로 기울기가 가고 있다. 이게 참 쉽잖아요. 네, 이거 무슨 공식 같지 않아요? 그냥 넣으면 돼요. 천정과 벽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꽃병이 하나 있네요. 이 벽면에는 이렇게 블라인드가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네, 블라인드의 이 결도 그려주시는데 어디로 향할까요? 이쪽 VP로 향하는 거예요. 몇 개만 선을 그어도 창문이 완성됩니다. 쉬워요. 이제부터는 침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침대 여기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먼저 침대의 높이를 볼까요? 오른쪽 창문 턱에서 살짝 내려옵니다. 이것도 눈대중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요. 여기죠. 이렇게. 자, 바닥면 볼까요? 바닥면은 벽면에 있는 선과 거의 일치하는 거 보면 여기가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연결. 이것도 그어주시고. 네, 침대 모양이 잡혔어요. 자, 그리고 침대가 바닥하고 만나는 부분도 살짝 뭐 2개의 라인 정도를 그어주고 해칭을 통해서 아랫부분을 진하게 해주면 짙은 음영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생기겠죠. 그렇죠? 보조선 그어놓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베개는 이렇게. 네, 이렇게 결은 VP로 향하는 결들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는 살짝 좀 자유롭게 놓여져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자, 해칭으로 이렇게 볼륨감을 좀 주고요. 침대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침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공간이 굉장히 또 꽉 차고 있어 보이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2개의 벽면이 만나는 그런 이소점 스케치를 한번 여러분들께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림이 됐어요. 좋죠? 참 쉽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